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처럼 막 학점 높으려고. 평균적으로 그래도 급여는 뭐 250 이상 버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가 있냐 없냐, 집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놈들 뭐 자꾸 이렇게 가해한다 하니까 좀 따라 시키고 싶었죠. 설날이라고 어르신들이 덕담을 해주시는데 다들 결혼을 언제 하느냐, 지금 뭐 출산해도 노산이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근데 귀에 못이 박혀 들어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명절 오는 게 두렵습니다. 정상, 평균, 보통. 네,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 다 짓눌려져 있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걸까? 내가 평균치에 들어갈까?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아우 그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외모, 키, 얼굴, 학벌. 사실 그 평균값을 대체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하고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평균에 미달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에 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남들만큼 노력이라도 해봤어? 그러면서 어떤 혐오와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고 분리되면 차별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깔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균 강박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차별, 차별과 혐오. 오늘은 이 차별과 혐오가 어떤 법칙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우리 일상에 침투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을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반사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와야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하지 말자. 깨 부수자. 이런 거죠.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대학생들 자기소개서 분석에 그런 말 절대 안 나오죠. 네, 이게 극복해내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 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차별 따위를 따지지 않고 차별이 아무리 커도 내가 이기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차별을 하지 말자, 반대하자, 깨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때서? 이런 얘기가 오히려 굉장히 공공하게 나올 정도로 우리는 뭔가 차별과 혐오에 둔감해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사에서 했던 광고입니다. 물론 논란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삭제하고 했지만 논란이 될 때까지 버젓이 공개되어 이거는 있었죠. 정말 선을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의 맛입니다. 와우. 어떻게? 와, 이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저게 굉장히 선을 넘은 것 같지만 과연 저 말에 무관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장만을 하면 내 집부터 가격이 오르기를 희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 집 가격이 오르는 걸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왜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생기냐 이런 게 생기냐 이런 게 생기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의 선을 넘은 것 같지만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좀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여전히 더해졌네. 더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파트가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그런 뉴스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막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그 택배차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주차하지 마세요. 우리 아파트에 급을 떨어뜨립니다. 뭐 이런 문구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아파트에 철조망을 쳤대요. 그래서 진짜로 철조망을 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멧돼지를 못 오게 하는 건가, 뭐 동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는가 싶었는데 요즘 이제 소셜 믹스라 그래서 다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통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양동 쪽으로 사람이 걸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학생들은 막 돌아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등교하면서 벽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은 그 때가 되면 아파트 색깔을 다시 칠하거든요. 그때 이제 임대동 아파트만 색깔을 칠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자기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도 하자. 나중에 돈은 뭐 어떻게 받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런 것이 논란이 되면 나오는 말이 거길 왜 해주는데? 왜 분양동 사는 사람들이 임대동 아파트에 색깔을 다시 칠해주는 건데? 이게 우리의 토론의 전부인 거예요. 토론의 전부인 거죠. 이렇게 막 계급을 나누고 뭔가 그 낙인을 찍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잖아요. 저도 3년 전에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어딘데? 어느 동네에 분양을 받았냐? 그리고 어떤 아파트냐? 브랜드를 묻는 거겠죠. 그걸로 이제 또 급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가 어느 순간에 어디 살아라고 물을 때 땡땡 동이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걸 묻는 걸까? 약간 생각하게 돼요. 복잡한 거죠. 얘가 지금 내 아파트 이름을 묻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더 좁혀지다 보면 그 아파트 동의 평수도 나오고 맞아요. 임대 아파트도 다 나오는 거니까 어디 사는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축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엄마 때만 하더라도 그냥 진짜 내 몸 닐 수 있는 집 한 칸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막 진짜 입주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파트 집의 개념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을 무슨 현란한 무슨 뭐 노예 로또 아니 그 술 이름입니까? 뭐 그런 위스키 이름 같은 것이 막 나올 정도로 그걸 투표를 해가지고 다 이름을 바꾸고 서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포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은 목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동에 안 사는 아파트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막 논쟁을 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구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성과 범어가 들어가요. 모두가 내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내 집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목표가 이 후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죠. 선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뭔가 이름 있는 아파트를 구하는 게 잘 사는 거의 전부인 너무나 납작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이 자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누군가와 이 차별하는데 나의 소유물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내 소유물을 이용하는 것 같은 좀 가장 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좋은 대학까지 그랬어. 맞아요. 사실상 교육이 우리는 불평등을 옹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이 너무 과잉되니까
교육적 기준으로 누군가를 멸시해도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공부라는 것이 공부는 많이 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잘해줘야 되는데 왜 남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문제인데 옛날에는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자기 듣기 좋아가지고 으쌰.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쟤 뭐야? 뭐 저런 대학도 있어? 그다음에 뭐 편입생도 무시하고 편입했는데 뭐 야 쟤 우리 학교 야구 잠바 입고 다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멸시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계속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 학력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한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 대학을 지칭할 때 명문대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명문대라고 하는 단어보다 지잡대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표현하는 데 쓰이기보다 누군가를 비하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 가장 심한 차별로는 학력, 학벌 차별이 꼽혔고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꺼리며 몇 년째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10년 동안 이와 관련된 토론 대회를 정말 많이 갔어요. 근데 중학생들도 막 학교의 사회 선생님이 막 비정규직 노동자가 막 삭발하고 시위하고 있는 현장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이끄는데 중학생들이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살, 14살 친구가 40대, 50대 노동자의 삶을 공부 안 해서 저리 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잘 살아보자. 근데 그게 과잉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안 할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격이 미달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하지 않는다면 토론을 할 수 있죠.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고 우롱하지 않는다면 다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없이 그냥 쭉 넘어가가지고 어이구 공부도 안 한 주제.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저는 갓생이라는 단어 같은 거 들으면 되게 슬퍼요. 갓생. 네, 나는 일상을 잘 관리하고 뭔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되게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회니까 내 스스로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내 관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까지는 좋아요. 근데 과잉되다 보면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해요.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냐? 너 뭐 운동은 하냐? 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관리가 하나의 규범이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규범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타인을 깔보는 외모를 가지고 산업을 판단하고 운동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산업을 판단을 하고 우리 끊임없이 개인을 구분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라는 것이 마냥 좋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레이짱도 그 인기 유튜버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많이 와요. 뭐라고? 쌍꺼풀 수술하면 더 예뻐질 텐데. 아 진짜요? 네. 진짜 예쁘구만. 뭐래? 아니 저는 이제 임신을 할 때가 사실 여자들에게 좀 자유의 10개월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는 네. 좀 많이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새벽에도 뭐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는다고 하는데 SNS 속 임산부들은 진짜 팔다리가 삐쩍 마르고 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있는 제 모습이 되게 나만 이렇게 찌나? 저는 거의 한 15kg 가까이 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문제인가 싶으면서 좀 약간 이런 것 때문에도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저도 사실 늘 이제 TV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길 가다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왜요? 자기도 이제 나이 든 티가 난다. 뭐 이런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런 직업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이 사회가 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맞아. 아마 그분이 성격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기준이 과한 거죠. 너무 이제 피부도 좋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더 날씬해지고 있고 다들. 맞아요. 그게 기본값이 되니까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무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야 되는 나를 것이고 채찍질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획일화되어 있는 거죠. 운동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가꾸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개성들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좋은 사회예요. 근데 실제로 그 끝에는 외모가 규격화가 되고 몸이라는 것도 뭔가 요즘은 부위별로 다 뭐 근육을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려질 필요가 있다. 그것도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나의 패배감을 연료 삼아서 성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상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고 내가 뭔가 일상에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빨리 하면 내가 이런데 아니야 괜찮아 지금 나를 자학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흘러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짓밟고 깎아내리고 나 스스로 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차별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랬던 계기가 있었나요? 언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 변화는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서가 옛날에 없었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그런 것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빨리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난을 극복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생겼죠.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 시기에 노력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하나의 진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연료가 되는 거죠. 불평등에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내 머릿속에 감동적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봤어? 이 말을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그것이 체계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 사람의 위로와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은 너한테 있다라는 것이 역사인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이 개인의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도 다 찾고 자기 개발도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 사회가 조금 이런 것들이 강박을 없앨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조금 날카로움이 좀 무뎌지지 않을까. 지금 너무 예민하고 툭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 좀 심오하네요. 아, 어렵다 뭔가. 평범하게 산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계속 정교하게 세련되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밥은 먹고 살잖아.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오늘 세 끼 다 먹으면 브라보 막 그런 거는 서기 한 257년 전 이야기. 서기 257년에 하루 세 끼 다 먹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족도 부양하고 외식도 한 번씩 하고 제주도 여행도 한 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존엄한 게 평범한 거야 되는데 우리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존엄하다라는 거는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이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기준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사회가 존재하는 그런 것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필요하죠. 어떤 거냐면 보통은 다 해주면 누가 치열하게 살아. 그렇게 하는데 누가 노력하겠어. 근데 한쪽의 시각에서는 내가 잘못될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 국가, 사회가 어느 정도 나를 책임져 준다는 생각이 있을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 전체가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도 실제로 있고 그렇게 될 때 정말 사람이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우리가 일부부터 쭉 하고 왔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그 끝에는 나의 기준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그건 우리가 조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야구? 네, 우리 야구할 때 한 10대 0, 15대 0으로 스코어가 벌어진 상태에서 막 도루하고 안타 쳤다고 세레머니 하면 상대편에서 벤치 클리어링 하거든요. 빈볼 던지고. 상대편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없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그대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형식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우리 사회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년에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남들이랑 비교는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직장을 가고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라면 그냥 그걸 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미래를 그려가면서 자신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해진 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남들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좀 어느 정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하게 뭐 죄 짓는 것도 없고 나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게 평범한 거 아니겠어요? 가끔 제가 강연을 가면 질의응답에 제가 답할 수 없는 질의응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 우시면서 어떤 학생분은 선생님 내일 자퇴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이제 이런 학력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듣고 있으면 너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일 학교 그만둡니다. 아이고야.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강연을 가면 내일 퇴사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상을 성찰하자는 게
우리는 일상을 우리의 호흡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결들을 집어넣는가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관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고정관념을 조금 깰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느리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하고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막 뭘 하라는 게 이제 각자의 생활에서 강도와 호흡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만 결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이 말 전에 더 많은 토론들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끼리라도 어떤 평균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립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나 영국의 중산층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말이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거 멋있다.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뭔가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나다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이 아이가 살아갈 걸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게 쉽게 변하겠냐 싶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눔으로써 한두 분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또 남편은 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술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퍼져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치열하게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새해부터 우리 이 좋은 선생님 모셔서 우리 5명은 적어도 평균의 조건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과 사랑,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 오늘 방송 19금 딱지 붙이고 하는 건가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선불되는 데서 만나라.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폭력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조짐 좀 있어요. 해도 돼? 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낭만적인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